지금 화성 땅굴 현장을 가시는 거죠? 네, 13년 전에 그 땅굴이 발견됐던 그 화성 땅굴 현장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그 위치가 지금 다 왔습니다. 요 이제 요 입구로 저희들이 차가 들어가면 이 현장이 13년 전에 김대중 정권 말기와 노무현 정권이 야합해서 그 은폐한 그 땅굴 현장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그 당시 땅굴 현장의 작업장이죠. 이 전체가 저기 뭐 포크레인 그 작업하는데도 다 땅굴 현장이고,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그 숙소로 사용했던 것이고, 이제 저 앞에가 군부대죠. 군부대. 예, 군부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금은 저 51사단의 공병대대지만 이 당시 그 이 지역의 탱크 부대가 주둔했던 바로 이 부대인데, 당시 작업할 때는 공병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이제 당시 땅굴 현장의 작업장이죠. 이제 이 작업장이 상당한 규모였다는 거죠. 이게 한 2,500평 그 이상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이 뒤변에도 다 논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기 13년이 지나서 이제 그 아쉬움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기 한 2km 지점까지 한 서너 팀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 저희들이 역대책할 시간적 여유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지금까지는 한 장소만 뭐 그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또 저녁에 놀고 쉬고 그런 사이니까 우리가 갔다 오면 역대책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나선다면 한 2km 지점을 일괄적으로 한 4팀, 5팀이 24시간 저희들이 뭐 심도 이 지역 같으면 한 30m 전후를 파헤친다면 뭐 걔들이 역대책할 시간적 여유를 줄 수가 없죠. 그 정도만 하면 뭐 단시일 안에 땅굴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다시 어떤 재절개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은 되나요?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 최고 통수권자가 땅굴을 찾겠다고 결단만 하면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물증이 나왔고 이미 검증된 지역 아닙니까? 저 땅굴이란 것은 뭐 징후를 찾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징후가 검증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최고 통수권자가 결단을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땅굴 작업의 그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쪽을 만약에 재절개를 한다 그러면은 먼저 절개했던 쪽은 다 역대책을 해서 메꿔놨기 때문에 네네. 다른 데를 절개를 해야 될 상황이겠네요. 아, 여기서 하게 되면 기존 현장에서 한 50m 벗어나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그 매송 초등학교 그 위쪽까지 다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고 나가면 거기는 얘들은 기존 땅굴 라인을 그냥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왜? 현장이 발견된 부분만 얘들은 폐쇄하고 우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 쭉 내려와서 발견된 부분만 폐쇄하고 우회해가지고 다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자체만 얘들이 파괴된 거지 이 주변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봐야죠. 다 현장입니다. 여기 저 화장실 있는 건물부터 여기서부터 저까지 군부대 저 앞까지 다 현장이에요. 상당히 현장이 넓었죠. 현장 이 전체가 다 현장이었습니다.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상당한 작업 공간이 넓었습니다. 아마도 역대 그 우리 낭굴사에서 작업한 현장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현장이 바로 화성 땅굴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가 지금은 이제 공병대가 있지만 원래 그 서해안을 커버하는 기갑부대가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남 부대의 얘들은 유사시에 병력이 나오기 위해서 좀 그 병력들이 머물 수 있는 땅굴 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비행장 주변이나 또 중량 그 특수부대 이란 뭐 부대 쪽이나 뭐 탄약구나 유로 저장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한 땅굴 그 크기가 크다고 생각해야죠. 이게. 그래서 그 전형적인 그 땅굴 광장의 규모가 큰 것이 바로 화성 땅굴이었고, 그래서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땅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물증이 나왔던 것이 또 화성 땅굴이었고, 이게 또 이제 참 역사적으로 안타까움이 김대중 정권 말기에서 노무현 정권
소위 뭐 햇볕 정책이라는 그 정책에 의해서 실제로 참 정치적으로 이게 그 은폐되어진 것이 하성 땅굴의 아픔의 역사죠. 그 지금도 다시 재절개를 하면 여기서부터 전면 절개.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 앞에 보면 그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매송 초등학교. 그까지 전면 절개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작업 팀들이 한 109, 209, 309, 한 409로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뭐 상당한 시간 속에서 한 30m만 퍼제키면 뭐 저희들이 역대처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 땅굴 작업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흐름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결단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땅굴을 좀 찾아달라고 5천만 국민들 편지 쓰기 운동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저 청와대를 향하여 박근혜 대통령님 땅굴이 있습니다. 땅굴 찾아주세요. 이 편지 쓰기 운동을 펼치면 상당한 여론의 불을 저는 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김관진, 한민구, 서영석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는 전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땅굴을 찾아달라고 편지를 쓰는 이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 그 라인이 바로 여기죠. 요 정도도 있죠. 요 정도가 맞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13년 전에 그 13년 전에 하성 땅굴 현장에 그 주 포인트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여기가 실질적인 땅굴의 메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서 야산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멀리서 저 부대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야산이 이렇게 좀 높았어요. 높아서 외부에서 여기 공간을 볼 수 없을 만큼 요 앞에는 좀 야산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땅굴 작업을 했고 고정종 선생님 여기서 땅굴 작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신변에 대한 안정성, 바로 도로변에 가깝고 군부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 지리적 역할이 굉장히 그때는 그러한 신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작용을 했고 안전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서 작업을 했고 이게 바로 메인입니다. 하성 땅굴 현장의 징후를 찾아서 제일 먼저 다우징을 하고 두 번째 이제 3인치 75mm 이걸 여기 주변에 한 30공 이상을 30m 이상까지 그 시추 작업을 하고 거기 우리 낭굴사 사용하는 수중 녹음기를 다 넣어서 여기서도 그 작업 소리, 사람 소리, 뭐 전화 받는 소리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녹취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것이 이제 절개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낭굴사 작업 방법은 다우징과 또 그런 시추 작업과 이런 과정을 5단계 내지 6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작업이 바로 절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형 장비가 9대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한 상당한 큰 규모의 작업장이었습니다. 자, 하성 땅굴은 2000년도에 경기도 송상면 지아리 쪽에 최병대 씨라는 분이 땅굴 징후 제보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여기서 지아리까지 한 28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정지용 선생이 저기 탐지를 해와가지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간 것은 2002년도에 봄부터 이제 지역 주민들 모르게 이게 이제 작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개 작업은 한 10월달 정도 해서 본격적으로 대신 기자회견은 2002년 11월 28일 했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탐사는 2002년부터 요 지역에서 하고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2002년 11월 28일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이 이 현장을 묻은 것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 현장을 묻었고 김진철 목사가 이 현장에 진두지휘한 그 작업 현장의 역사는 2003년 3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가 이 현장의 현장 본부장으로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그 2012년에 영국 BBC가 이 현장을 취재할 때에 그 당시 지역 주민이 그 에앗줄 터져 나오는 거 그때 직접 자기도 보면서 이 땅굴이구나. 그런데 왜 그 정은자로 좀 그 정은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이 일이 예민하고 무서워서 또 부담스럽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이야기하는 자체가 상당히 자기에게는 힘들었고 지역 주민들도 알지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안 돼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여기 지역 주민 몇 분이 정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굴은 정치적 그런 분위기나 또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가 좀 성숙이 되어지면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지만 소위 뭐 친북 정권, 좌파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이 들어오면 국민들이 무서워서 이 일에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시고 그 땅굴에 대한 여론이 그 어느 정권보다도 지금 국민들에게 여론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진실을 보신 국민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제도권은 나와서 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땅굴의 진실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남궁굴사 대표로서 땅굴과 관련된 그 지역 주민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김진철 목사가 결정적인 그 땅굴 사역에 김진철 목사가 땅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당시 매송영락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지하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뭐 직선거리로 산 쪽으로 약 한 700m 지점에 이제 그 지하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근데 이제 내가 듣기로 이제 그 집사님이 나갔기 때문에 그 주인을 한 13년이 됐는데 그 주인이 아마도 내가 본 입장에서 그 당시가 80 중반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13년의 그 아릇한 추억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참 위기의 역사에서 참 서글프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제 이런 채는 우리가 다우징 검사해 보면 이쪽으로 이제 땅굴 라인이 지나갔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작업 그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뭐 강화문, 뭐 종로 이쪽이 땅굴을 찾으려 그러면 그 뭐 차들이 많고 거기에서는 사실상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이제 그 완전한 작업은 바로 이러한 땅굴 라인 쪽을 찾아서 이런 쪽에서 작업을 해야만이 신속하게 또 작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 땅굴을 그 내막을 모르는 분들은 도심 속에서 땅굴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제 정말 전문가들이 만들어진다면 지하철 영업이 끝난 후에 그 지하철 속에 들어가서 철로를 이제 점검하면서 그 내륙벽 쪽에 좀 약간 공간을 찾든지 그런 뭐 전파를 쏘서 찾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대도시의 그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사실상 땅굴 작업은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것이 바로 저기 앞에 파란 집이 당시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우리 집사님이 그 공장을 했던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작은 집 하나가 있는데 저것이 이제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고 그래서 이제 저 집에서 사실상 그 지하수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그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 가뭄이 깃들었는데 그 저 지하수 물이 그 마르지 않고 지역 사람들이 물을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2002년은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 그 가뭄의 그런 징후가 없는데도 지하수 사건이 연속으로 2번 터졌지요. 그것이 결국 이제 김진철 목사가 땅굴을 개입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그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상식으로도 봤어도 그 분명히 그 지하수가 마르는 상황이 아닌데 그걸 제가 의문시를 제기를 했고 저 집 전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저기 보면 뭐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 집 전체가 한 4, 5천 평이 넘지 않겠느냐. 저 자체가. 그래서 저기서 결국 지하수 사건이 저를 이제 땅굴 진실 사역의 첫 단추를 끼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 뒤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전체가 바로 우리 집사님이 그 당시 새를 살았던 그 주인 집의 그 전체적인 이 땅 평수가 이렇게 꽤 커요. 우리가 이 지역도 한번 그 땅굴에 대해서 굴착 작업을 포크레인 가지고 한 며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여기서도 상당한 이제 증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방부가 말하는 뻥 뚫린 땅굴 자체는 못 찾고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난 곳입니다. 이 지역이 제가 봤을 때도 이 지역이 상당한 그 땅굴 징후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그 북한이 출구를 만든다 그러면 이러한 야산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직선거리로 한 1km 앞에 51사단이 있습니다. 예, 바로 앞에 51사단. 예, 저기 앞에 바로 51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상당히 군사적으로 아주 그 예민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화성 그 연쇄 살인 사건도 이 지역에서 사방 뭐 넉넉하게 말하면 한 12km 전후 지점에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내표가 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완전히 종결이 되지는 못했죠. 범인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땅굴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낌에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긴 그 범인들의 그 채모 이런 것을 검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DNA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게 드러날 수 있는데 아마도 뭐 내가 느낌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인을 뭐 찾지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국적이 아니면 뭐 첫 번째 1순위는 뭐 북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땅굴 사역 13년을 해보면서 그것도 땅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번에 양주 땅굴의 진실을 드러나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